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5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수익, 이 부분에 이제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이게 제일 큰 관심이 있죠.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 측의 김병욱 직능총괄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지난 22일에 부동산이 초급등하다 보니까 화천대유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대박이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 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라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한테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의 말바꾸기 이걸 해서 한번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2012년에 트윗에 보면 분당 공기업 이전 부지, 그 다음에 대장동, 백현 유원지, 위례 신도시를 개발하면 1조 원 이상 수입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이게 하이리스크가 아니다, 이걸 2012년에 얘기를 한 적이 있고, 2013년 트윗에 보면 용도 변경만 하면 수백 수천억 개발이익, 불로소득 당연히 시민이 가져야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영개발의 논리를 폈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대장동 개발이 하이리스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바꾸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말바꾸기의 현상이 또다시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수익이 남는 거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지금 와서 문제가 되니까 아니다, 리스크가 컸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그 장면들, 증거들이 하나둘씩 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일구이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입수해서 밝힌 내용인데, 2011년 11월하고 2012년 2월 달에 두 차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 이런 걸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의회에다가 설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죠. 이 청취안의 제출자가 이재명 성남시장이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왜냐면 당시에 성남시설공단이 있었거든요. 이 시설공단을 도시개발공사로 크게 키워서 확대 개편한다 아마 하는 그런 그 안을 이제 시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그때 당장 하게 되면 이제 초기 사업을 요러요러한 거를 3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했는데, 그 중에 보면 대장동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때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 기준이죠. 2011년 11월과 2012년 2월 요 두 그 기간 동안의 그 한 3개월 정도 차이밖에 안 나니까, 이 당시 기준으로 총 사업비는 1조 728억 원. 그 다음에 순이익, 예상 순이익이죠. 3,137억 원. 그러면 투자 대비 수익률이 29.2%, 거의 30%가 된다. 대박이죠, 이 정도면은. 그리고 분양 단가도 판교 분양가의 90% 수준이다. 왜냐하면 이게 남판교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판교랑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판교 얼마나 대박 쳤습니까? 거기랑 붙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판교 분양가의 90% 수준이 될 것이다. 이 당시의 분석은 비교적 정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면 이런 것들이 위례 신도시의 투자 대비 수익률이 18.7%고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 수익률이 3.4%고 이런 것과 비교를 하면 대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이리스크가 아니고 거의 노리스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시행업자 또는 시행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리스크가 왜 없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개발 사업의 리스크는 흔히 땅 작업이라는 건 이제 토지 소유주들을 설득해서 그걸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강제 수용 절차를 거치지만, 그럴 경우라도 그 토지주들이 정말 연합을 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대항을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 작업, 이거 사실은 성남시가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인허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의 산하기관이니까 이거 무사 통과고요. 그 다음에 분양,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3대 리스크인데, 이 사업은, 대장동 사업은 이 리스크가 거의 없다. 왜 그러냐? 자, 첫 번째, 땅 작업, 아까 말씀드렸죠? 공권력을 이용해서, 성남시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 리스크가 없다. 그 다음에 인허가, 이것도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거의 책임지고 성남시가 인허가권자니까 뭐 이것도 리스크가 없다. 그럼 분양, 아까 말씀드렸지만 난판계로 할 만큼 인기를 끈 입지다. 실제 이 건설회사의 택지 분양할 때 경쟁률이 182대 1이었다고 합니다. 초대박이죠, 초대박. 이런 거 몰랐겠습니까?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면 이른바 시행의 3대 리스크가 다 없는 정말 땅 짓고 헤엄치기식 사업이었다. 그런데 지금 왜 와서 하이 리스크라고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의 연구기관이 있죠. 경기도 정책연구원인 경기연구원, 여기서도 대장동 관련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성남시는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소위 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고, 대장동의 경우 주택건설 사업자들과 금융권에서 분양 리스크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보고서죠. 왜 그러냐? 성남시는 서울에서 워낙 가깝기 때문에, 성남시가 수원보다 훨씬 가깝지 않습니까? 당연히 불패 신화일 수밖에 없다. 수도권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연구원에서도 바로 이런 보고서를 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리스크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리고 2011년 말 2012년 초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시의회에 보고했던 내용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말이다. 그럼 10년도 안 돼가지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거기 가서 이 말하고 여기 와서 이 말하고 서로 상반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지사의 해명이 지금 국민들한테 먹히지 않고 있는 이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나 뭐 요즘에는 야당 게이트 운운하고 있는데요. 야당 게이트라는 거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영개발로 전환하기 전에 민영개발을 추진할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 뭐 이런 데 사람들의 거기 현직 의원의 뭐 동생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민영개발, 이제 원래는 LH에서 하려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민영개발로 해야 된다라고 뭐 로비하고 뭐 이 과정에서 뭐 그 돈을 쓰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구속되고 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장동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동이라는 그 대상은 똑같지만 그때의 그 시점에 그 벌어졌던 일하고 이재명 성남시장 이후에 벌어졌던 일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업 주체도 다르고요. 그런데 어떻게 야당 게이트가 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근무했다. 아니 그 아들이 뭐 이 분양이나 뭐 이 뭐 땅 작업 같은 거 좌지우지했습니까? 그냥 거기 직원이었을 뿐입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결국 유권자들 입장에서 봐서도 아니 이재명 지사가 이걸 지금 야당 게이트, 김남국 의원도 뭐 야당 게이트라고 하는데 그 시점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되기 이전의 얘기하고 그 이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걸 공영개발로 바꿔서 실질적으로는 민관 공영개발이 된 거죠. 그 상태로 돼서 뭐 5,503억 원을 환수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거와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다. 그런데 과거의 일을 가지고 야당을 지금 엮으려고 한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아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고 하이리스크라는 주장도 역시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도 이거는 대박이 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을 때입니다. 이런 때도 대박이 난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30% 가까운 수익률이 난다고 보고를 했을 때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하이리스크 주장하는 거는 그 당시 본인의 말을 완전히 다 뒤집는 얘기죠. 이 말을 어떻게 믿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 점에서 이 해명 때문에 대장동 문제가 훨씬 더 꼬이고 있다. 그때 말이 다르니까 이런 지적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자, 오늘 일제히 이제 여러 인터넷 매체에 또 그런 거 보도가 돼 있습니다. 대장동에 예고편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건 무슨 얘기냐? 우일의 신도시 때 대장동에 한 15분의 1 정도 되는 2만여 평의 주택 공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주택 공급을 할 때 이때도 역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지금 보면 화천대유, 성남의 뜰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데가 화천대유고요. 화천대유의 일종의 자회사격이죠.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이 중에 4호의 주인이 남욱 변호사라는 사람인데 지금 미국 샌디에고로 갔습니다. 저는 뭐 도피라고 보는데, 자, 그 사람하고 남욱 변호사하고 이 유동규 기획본부장이라는 사람하고 이 우일의 신도시에서 이미 대장동 실험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일의 신도시가 규모는 작지만 15분의 1이니까, 아니 우일의 신도시의 일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대장동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다. 어떤 게 똑같은 방식이냐? 우선 우선주하고 보통주 발행 방식으로 해서 보통주를 가진 사람한테 수익을 몰아주기. 이게 지금 뭐 1100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 수익률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성남의 뜰 화천대유 이거와 마찬가지로 초고속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것도 이제 결국 자기네들이 사실상 내정해서 밀어붙인 식 이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60배 이상의 투자금 대비 수익이 났다. 이거를 이제 예고편으로 한번 거기서 실험을 해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대담하게도 이게 먹히네 라고 해서 대장동에 그대로 적용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우일의 신도시 일부 구역, 그 일부 구역에 했던 방식이 결국은 대장동의 예고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60배 이상 투자 수익을 얻은 남욱 변호사 등이 대장동에서 우리 한탕 더 하자라고 했던 것들이 아닌가, 훨씬 키워서 하자 뭐 이렇게 돼서 대장동에서 했는데, 자, 그 유동규라는 사람은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이다. 이거는 뭐 명확한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하고 이렇게 종합해보면 결국 이재명 지사가 지난 22일인가요? 보니까 뭐 A4 용지로 한 50쪽 넘는 해명 자료를 해서 문답식으로 쭉 배포를 했던데, 거기에 보면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본인이 과거 2011년, 12년, 13년에 뭐 트윗 올리고 시의회에 설명하고 했던 자료와 완전히 다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지금 당시 자료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과거 대장동을 처음 추진할 때와 지금 추진하고 나서 다 이제 마무리된 이후에 설명이 이렇게 다르냐?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때와 지금이 이렇게 다르냐? 왜 일구이연을 하느냐? 대장동이 정말 리스크가 많았던 것이냐? 없었던 것이냐? 근데 지금은 리스크가 많다고 그러고 그 당시에는 없다고 그러고, 무엇이 이재명의 참모습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해야 이 문제는 풀린다. 이걸 아무리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휘하에 있는 지금,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 지휘하에 있고, 그 다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걸 수사해서 별로 뭐 특혜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한들 과연 그걸 국민들이 믿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금 경기도지사가 설명하고 있는 이 대장동 해명입니다. 이것이 당시 다르고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부분이 왜 어디에 근거가 있고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하는 것부터 설명을 해야, 그래야 이 문제도 납득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